네, 1974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된 화전 정리 사업, 최종적으로는 1978년에 마무리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마을이 통째로 헐리고 공동묘지로 강제 이주당한 김제 금동마을 주민들의 안타까운 사연 연이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시 산림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보면 이주 화전민의 절반 가까이가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됐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용환 기자. 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주민의 생계 대책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주민 절반 가까이가 생계도 힘들어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관심 사업이기도 한 화전 정리 사업. 지금 사진으로 나가는 걸 보면 네.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챙겼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업이 산림의 황폐화를 막은 산림 녹화에 기여한 치적 사업의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당시 이주 화전민의 절반가량이 지원을 호소하는 등 생계의 어려움에 맞닥뜨린 것으로 당시 산림청 조사에서도 드러났는데요. 산림청이 1980년에 발간한 화전 정리사를 보면은 네. 이 사업의 성패가 이주 이전 화전민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런 내용이 서두에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197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화전 정리 사업이 단시일 내에 마무리됐기 때문에 임정사의 길이 남을 빛나는 업적이 된다 이렇게 자체 평가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산림청이 이제 전국 화전 가구 수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네. 이게 1976년 3월이거든요. 그때 조사 대상이 27만여 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5%가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네. 근데 조금 안을 들여다보면 이주 화전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주 화전민의 절반가량 그러니까 한 42.3%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을 했기 때문에 예. 과연 이게 성공적이냐 여기에는 의문부호가 붙는 것이죠. 그렇죠. 전국적인 상황이 그렇다는 건데 전북 지역의 이주 화전민은 어떻습니까? 네, 전북 지역에는 당시에 앞서 저희가 보도해드린 네. 그 금동마을 주민을 포함해서 네. 이주 이전 대상이 544가구에 이릅니다. 네. 여기에 이제 설문조사에 응한 가구가 한 400여 가구에 이르는데 400 가까이 되는데 네. 이 가운데 49.8% 그러니까 절반가량이 생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화전민으로 몰려서 공동묘지로 쫓겨난 그 김창수 씨 주민 같은 경우에도 네. 가족을 부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끼니를 해결하기 쉽지 않아서 허드렛 일을 하고 한동안은 또 양곡상에서 외상거래를 하기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저 같은 것도 그냥 내가 한번 멘트를 해다 가득이라고 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창고 같은 데 가서 이제 나라 이제 공판 가득이라는 거 이제 그거 허드렛 일을 하시는 거. 네 그거 이제 주로 치는 그런 일에서 이거 뭐 조금 저기 하면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생활하고 지금도 뭐 거의 크게 이제 벗어나지 모두 그렇죠. 네, 그리고 전북 지역 화전민 집단 이주촌 있지 않습니까? 김제 네. 모학동에 여기에 거주하는 주민 홍학기 씨는 가족 생계를 위해서 당시에 막노동을 전전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가다 뛰어서 벌어먹었지 내가. 그때마다 젊어서 이제 노가다를 뛰어서 새끼들 미개사에 가르치고 그러니라고 내가 죽을 고상했죠. 네, 그리고 완주의 동상면에 화전민도 좀 만나봤는데요. 네. 이 화전민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그 마을로 내려오셔가지고 새로운 터전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막노동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는 걸 보고 결국 네. 서울로 모셔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저 아부에서 밑에 마을로 이사를 왔을 때 어떤 생활 보장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도 없었고 저희 아버님이 여기서 이제 노동을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울로 모셔갔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지역 언론에서도 이주 화전민의 생계 대책을 연이어 지적했다면서요. 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 언론에서도 이주 화전민의 생계 대책을 우려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기사를 잇따라 내보냈습니다. 네. 화전정리법에는 화전 경작자를 이주시킬 때 주택 건축과 농경기 확보 등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이게 제대로 이행됐는지 의문이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 1976년 그 농가 평균 연간 소득이 115만 6천 원이었는데요. 네. 이 화전민의 보상을 보면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주어졌거든요. 이게 한 35% 안팎입니다. 네.
그래서 이주 보상비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은 1976년 11월에 국회 내무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거론이 됐는데요. 네. 어제 잠깐 방송 내용에서 전해드렸잖아요. 그랬죠. 그 장동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의 이주 보상비로 어떻게 정착할 수 있냐. 네. 그래서 산림청이 아니고 정부 차원의 정착 개혁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된다. 학계에서도 보상이 충분치 않다는 시각을 보였다면서요. 네, 화전 민속이라는 책을 저술하는 등 이 분야의 연구가인 그 세명대 이창식 교수는 네. 이주 화전민의 상당수가 품팔이 신세를 면치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네. 이 교수는 그 보상비도 충분하지가 않았고 일부에게는 이제 밭을 일굴 땅이 주어지기도 했지만 당시 그 식구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8명, 많게는 뭐 10명의 식구가 먹고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 품팔이에 나서면서 새로운 환경 적응에 실패했다, 어려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제대로 보상비를 제대로 주지도 않고 또 집을 그래도 장만해 준 것만해도 다행이다 뭐 이렇게 한 거죠. 이주해가지고 뭘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일부 밭을 조금씩 주기도 했지만은 그것도 뭐 식구가 10식구씩 뭐 7, 8식구가 살기엔 어려웠지. 아주 거의 다 품팔이 했죠. 그러다 보니 적응하기 어려웠지. 예산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의욕이 앞선 화전 정리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당시 이주 화전민의 절반가량이 이제 큰 타격을 입은 것이죠. 네. 특히 1976년 당시 김제 금동마을이 통째로 헐리고 네. 공동묘지로 강주 이주된 주민들은 현재도 이 같은 화전 정리 사업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북 CBS 기획 시리즈 공동묘지로 쫓겨난 사람들 오늘 4번째 시간이었고요. 내일도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도 제작국 김용환 선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